네, 오늘 이 시간은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사 정체성 왜곡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많지만 줄여서 8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 전시에 임나일본부 설 선전장이 되어서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임나일본부 설 대못 박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시도에 국민 저항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 3월 홍익인간 교육이념 지우기 시도. 네 번째는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동북공정에 도움 주는 영상 전시물 설치. 다섯 번째는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김수로왕 건국 불인정 및 김해김 씨 족보 허구화. 여섯 번째, 중도 청동기 역사 유적 위에 레고랜드 공사 강행.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하대 3대 국책 연구 사업 일부 학계의 조직적 방해로 출판 표류.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가 이덕일 박사팀의 독립운동사 출간 금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시 임나일본부 설 선전의 장이 되어버리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임나일본부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먼저 임나일본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단군을 신하로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경영했다, 식민지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0년 이상이 되는 기간, 고대사의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식민지일 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임나일본부설이 있는데요.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설을 부를 설치하고 백제 신라를 통치했다는 주장으로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들을 보시면 제가 하나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의 일본 교과서도 대부분 임나라고 표시를 하거나 또는 가야라고 하고 가로 열고 임나라고 해서 바로 한반도 남부가 임나인 것처럼 묘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중서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오사카에서 발간된 책인데 20만 권이 팔렸다라고 하는데 들추어 보니까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나에서 화살표로 해서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미래 영토 침탈의 근거, 만약에 이게 한반도를 침탈을 한다면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에 있어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할 것이고 고대에 있어서는 한반도 남부는 일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2017년 6월 1일 바쁘게 새 정부를 꾸려나가던 문 대통령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가야사 연구와 보고는 영원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포함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자막을 보시면 수석들 이렇게 가야사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는 가야 역사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100대 국정과제가 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가야 역사 문화권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로서 30여 개가 되는 30개가 넘는 그런 어떤 가야 유물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박물관들이 전부 가야 유물을 내놓아서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가야 본성이라는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게 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부산 박물관에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야본성 전시를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이 날짜는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가야 하면은 가야의 건국은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42년에 김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48년에 허황후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김해 가락국에 수로왕비 릉이 있습니다. 수로왕비 릉에 파사석탑의 이전을 고하는 모습이 2019년에 나왔는데요. 이때에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파사석탑에 참배를 하면서 이번에 참 처음으로 이제 김해에서 파사석탑을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딱 가니까 처음에 파사석탑이 처음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로왕의 비 허황우가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공주가 동쪽으로 오려다가 파신의 노여움에 막혀서 파도가 많이 일렁인 거죠. 그래서 부왕께 아뢰니 이 탑을 싣고 가라 하여 무사히 바다를 건너 남쪽 물가에 와서 닿아서 김수로왕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특이하여 이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전부 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 특별 전시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 보니까 가서 쭉 이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집중 포화로 해가지고 가야는 신화다, 가야가 신화인데 어떻게 저런 구성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파사석탑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놨다, 뭐 이런 식의 언론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우리 주류 학계에 어떤 보도자를 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파사석탑에서 이 있는 공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실제로 가야본성 전시가 처음 있었을 때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언론과 학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신화에서 역사로. 이것은 뭐냐면은 김수로왕 허황우 파사석탑이 있는 처음에 들어가는 그 공간, 가야 건국의 그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허구이며, 그 다음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지나면은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누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와 이와 결탁한 언론의 압력을 받아서 전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2021년 말에 가야 그 상설 전시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왼쪽은 수로왕 즉위 가야 건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그 연대표였어요, 상설 전시관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수로왕 즉위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야 본성 전시에서 이 가야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것과 닮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로왕 즉위라는 것도 빠졌고 가야 건국도 가야 성립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에는 이와 같이 대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본성 특별 전시를 하면서 새로운 지명, 국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하게.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문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기문과 그 아래쪽에 대사, 그리고 다라국이 들어갔고 비사벌국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문과 대사라고 하는 것이 일본서계에만 나오는 유일한 그런 어떤 지명, 국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은 말송보아라고 해가지고 스에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그 일본의 관변 학자, 그 학자가 썼던 임나 흥망사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임나의 축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문과 대사가 나옵니다. 임나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우측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상다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의 특별 전시를 보면요, 아래 사타와 상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나사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서기에서 이것을 임나사현이라고 해서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라고 하는 4개의 지명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한반도 남부에 가져왔어요. 임나사현을 가져오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기문과 대사라고 하는 일본서기에 있는 그 국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문은 남원이다라고 하고 대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하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사엽을 비롯한 이 민족사학계에서 이게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바로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대치를 하고 항의를 해서
뭐랬냐면 부산시립박물관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부산시립박물관에서 2차 전시를 할 때는 기문과 대사가 빠졌죠. 그리고 사타와 상다리가 빠졌습니다. 이 빠졌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실제로 자신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관철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전시 지도에 또 다른 지도가 있는데 여러 벽면에 지도가 있고 거기에 기문, 대사, 이 기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립박물관의 전시 지도에서 또 다른 지도에서도 이 기문, 대사는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문이 무엇이냐? 임나일본부 지도에는 기문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기문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임나입니다. 분홍색이 임나예요. 임나라고 그들 스스로가 가야 지역을 임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뭐가 있냐면 기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대백과 사전에도 기문이 있죠. 바로 옆에 임나라고 크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나가 있고 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 지도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문이 임나일본부설과 관련이 없다는 말로 학계에서 주장할 수는 있어도 기문이 임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문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시도, 남원이라고 확정짓는 행위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 한국이 이렇게 주장해 주니 우리는 임나일본부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2020년 10월 1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이동 관장을 불러다가 배현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전이 일제 식민사관을 가져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동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나일본부설 대못 박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이 시도에 국민들이 큰 저항을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되는 고분은 7개 고분인데요. 고령, 김해, 함안, 고성, 그다음에 창녕, 합천, 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문헌에 어떻게 나와 있냐? 고령은 대가야로, 김해는 금관가야, 함안은 아라가야, 고성은 소가야, 창녕은 비화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합천과 남원은 무엇이냐? 우리 문헌하고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합천은 대가야 고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고령 밑에 있기 때문에 대가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일본서기에서 가져옵니다. 일본서기에서. 그래서 합천은 다라국이다. 남원 유곡리 두랑리는 기문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다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라국은 일본서기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임나 7국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임나 10국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라국을 인정하게 되면은 임나 7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6국의 위치를 인정해야 되며 그다음에 임나 10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9국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은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보시면 김은국 옆에 임나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나가 바로 한반도 남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계와 주류 강단사 학계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국명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표이며 일본서기 국명은 실제로는 대마도, 큐슈 등 일본 열도에 비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서기의 내용은 일본에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임나를 바로 한반도 남부에 있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임나일본부 지도에 다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다라국인데요. 일본 역사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이 가야국의 경계 속에 다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임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일제 관변학자 세마스의 위치 비정,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신공황후가 우리 한반도 남부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공황후 49년조. 이게 249년인데 120년을 끌어당겨서 369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공황후가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 그러니까 신라,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평정하고 그 옆에 가야가 있는데 가야의 7국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라가 있다. 이 다라를 인정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신공항후에 나머지 육국이 전부 다 평정되는 일제 야마토의 완전히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위치 비정과 거의 어긋나지 않는 것이 우리 학계의 위치 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라국은 거의 이제 다라국을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16국, 15국을 한반도 남부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수십 개가 일본 열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의 사가현에는 다라 지명, 여기도 보시면 다라, 다라종, 다라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라 지명이 무척 많은 것이고요. 실제로 일본 열도에 보면은 이렇게 다라산, 다라촌이라고 해서 50여 개 이상의 다라 지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원에서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남원에서 남원시청에서 그리고 전라도 도청에서 그리고 올라와서 문화재청 앞에서 이렇게 문화재청장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시 남원 김운국 합천 다라국 삭제하고 등재하라 라고 이렇게 항의를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반도 남부는 가야다. 그런데 왜 가야를 한반도 남부는 가야인데 그런데 왜 가야를 왜 임나라고 자꾸만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35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 35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일제강점기 고령에다가 임나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고령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이만희 시류의 설에 따라서 고령에다가 임나일본부 현판을 설치하고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가 자필로 쓴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비석을 보시면 임나 대가야 국성비라고 되어 있죠. 임나 대가야. 이것은 뭐냐면 임나가 대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념해서 야, 우리가 이제 조선사 35권도 다 쓰고 일본어로 해서 일본인을 위한 한국사를 다 만들었으니 기념하여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비석은 독립기념관으로 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와 있는데 옮겨온 비석에서 임나라는 글자는 파헤쳐져 있죠. 광복 이후에 1947년 국민들이 분노하여서 임나를 깨버리고 파내버렸습니다. 임나 대가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죠. 그냥 대가야다, 여기는 가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야라고 했기 때문에 임나를 갖다가 뭐 망치로든지 뭔가 깨버리고 파버렸는데 국민들은 분명히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는 뭐냐면은 이것을 다시 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나 대가야라고 해서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는 붙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야가 한반도 남부에 낙동강이 있고요. 거기 가락국 동쪽이라고 해서 낙동강이잖아요. 가야가 한반도 남부에 있는데 거기를 임나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원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연일 2021년 시위를 이렇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병준 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께서 지난 2월인가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문 대통령 끝내 조선 총독이 되려 하는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정부가 낸 신청서에 경남 합천이 다라로 전북 남원 지역이 기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라와 기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우리 역사서 어디에도 없는 지명이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지명이냐? 일본석이다. 한일 역사 분쟁의 주요 사안인 임나일본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책에 다라와 기문이 나온다. 임나 일부 지역의 지명으로 말이다. 이 기막힌 일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가야사 복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돈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역사를 결국에는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과 논리가 대거 활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친일 사학자들이 또 한 번 날개를 달았다. 하루하루 가야는 사실상의 임나일본부가 되어갔다.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으로 말한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은 결과뿐 아니라 그 추진 과정 또한 소상히 보고된다.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순전히 문정부에서 추진된 가야유산 유네스코 등재, 이대로 임나일본부 설로 전 세계에 대못을 박아서 알리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2021년 3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념이 된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삭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홍익인간은 한민족 대백과 사전을 보더라도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 등 12인은 2021년 3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의 제안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속 생각은 홍익인간이란 말은 이 고기에 나오는 말이며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용어일 뿐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고 하는 부분을 개정안으로서는 완전히 이제 빼는 그런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그 게시글이 모두가 반대합니다. 모두가 이걸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입법 예고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일명 신축 12적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쭉 알려졌습니다. 민영배, 김민철 쭉 해서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이른바 신축 12적이다. 을사오적이 있다면 그거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신축 12적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황현필, 그때 당시에 50만 유튜버였던 황현필 유튜버 같은 경우도 2개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남겼습니다. 180석 만들어줬더니 반민족법을 제정하나 민족정신 말살하는 신축 12적이라고 해서 그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허지웅 씨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비공식 국시이자 교육이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의 기원이 유구하다는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토록 단호하고 선명하게 인류가 나아가야 할 이상에 대해서 표현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 12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지고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에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한 4일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청와대 청원은 4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만 명은 그대로 가면은 20만 명은 통과되는 그런 사안이었죠. 근데 이때에 이거를 이제 4월 22일 날 항의를 받고 전화 항의도 무지하게 이렇게 들어갔고 또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2021년 4월 22일 국회의장에서 철회하겠다는 문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철회합니다. 철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익인간 제세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신화적 관점을 극복하겠다라고 분명히 개천절에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3일에 개천절을 맞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속으로서는 민주당 12인이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정당은 어디에 있나? 이제는 교육기본법의 이념 그대로 홍익인간 교육을 실천하고 홍익인간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정당과 정부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분명히 홍익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도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군의 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문교부에서도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은 하나같이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는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게오르교 신부는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쓴 하버드대 박사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와 좋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서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다. 그때 당시는 그 경제가 또 가난했을 때 그때도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했지만 21세기에는 분명히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삭제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국사 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국사 교과서는 동아출판 중앙역사 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적었고 그 외 대부분의 국사교과서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 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사교과서의 홍익인간 삭제가 먼저 선행이 되었고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 삭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 이념과 교육 이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단군은 신하다. 고조선 역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학계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국사교과서에서 지금 홍익인간도 삭제됐지만 단군 영정도 예전에 있었는데 사진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사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 조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천 성지인데요. 이 사진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금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철조망 속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한다는 빌밀에서 지금은 공사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특별한 날만 개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1억이 넘는 동북공정에 도움 주는 영상물을 전시하여 동북공정 선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리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 3월부터 9월 15일까지니까요. 7개월가량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유물 전시관 입구에 전시된 영상을 보면 6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서 고대 중국이 한반도의 현재 충청도 지역을 지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 이게 위초고잖아요. 삼국인데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배현진 의원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불러서 이거 동북공정 전시 영상 아니냐, 위키백과 그대로 베꼈다. 수많은 거의 100명에 해당되는 그 연구원들이 있는데 누구도 이걸 보지 못했던 말인가라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백이동에서 민병찬으로 바뀌었죠.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21년 10월 7일 국회 감사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기립해서 실제 대국민 사죄를 하였습니다. 민 장관은 디지털 영상에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집중해보지 않으면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며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뼈아픈 실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과연 실수인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억 국민 혈세로 독도를 안 그리고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들어왔다는 똑같은 겁니다. 위나라가 경기도 충청도까지 들어왔다는 동북아 역사 지도도 있었어요. 47억의 혈세로 8년 동안, 그런데 독도를 안 그리고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동북아 역사 지도가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나라 조조 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을 들여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초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중국 동북공정 지도를 그려놔서 이게
공개 검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일 위원이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이 지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독도를 누락한 것은 실수이고 이것도 실수라고 하고 위나라 문제도 다 실수라고 할 겁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수로 모두 치부를 했다. 이때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실수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실수로 치부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동북아 역사 김학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 이걸 폐기하신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3년 안에 앞으로 검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때는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가 있었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동북공정을 대항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상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무관심 영역 한국 고대사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세미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서 민족사학계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도 실제로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나오냐면 2017년이죠. 뒤에 보면 2017년 1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의 제5대 김도영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16년에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폐기하기로 교육부가 결정을 했는데 이거 다시 만들겠다.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원을 해서 다시 이거를 내 수건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자신의 임기 내에 그대로 만들 것이라고 공표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사학계를 유사역사학이라는 말도 처음부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유사역사학계에서 토론하자는 거 이제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만나서 토론해서 협의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바가 있었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는 토론이나 같이 뭔가 협의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일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역사 지도도 역시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지도를 내놨는데 이 중국 영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사를 드러내는 이 1억짜리 영상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실수도 여러 번 하면은 그게 의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를 보시면요. 일본의 교과서를 보시면 전부 위나라가 경기도 뭐 한강 유역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런 지도예요. 뭐 여기 5개 그 교과서가 다 있는데요. 작게 나오지만은 위나라가 전부 다 경기도, 충청도를 지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담기항 이게 중국 역사 지도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뺏겼다고 하는 담기항 중국 역사 지도에도 위나라가 한반도에 이제 경기도, 충청도까지 들어왔다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일까요? 이게 한국과 이제 일본과 중국 학계의 어떤 그와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적인 것이냐면, 자, 한나라 식민지가 4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BC 108년부터 313년까지. 이게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420년을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420년 동안 이곳 뭐 한반도 북부가 식민지라고 하면은 중원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원에 나라가 변합니다. 420년 동안 전한, 신, 후한, 그다음에 위나라, 서진까지 5번에 걸쳐서 본토의 국가가 바뀌고 있는데 식민지는 42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한나라 식민지가 낙랑군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전한, 신, 후한 해가지고 여기서는 한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본토에서 멸망을 했는데 식민지가 420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위나라 때도 식민지 낙랑군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낙랑군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위나라의 식민지로서 한반도 북부에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한사군 한반도서를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는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실수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맞는 지도를 그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지금도 딱 들어가 보면요, 상설 전시관을 들어가면 연대표가 우측에 있습니다. 보면 낭낭이라고 되어 있죠. 한나라의 식민지 낭낭이 BC 108년에서 313년 4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지도에 뭐라고 하냐면 낭낭이라고 써 있죠. 이 낭낭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낭낭군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식민지가 420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은 어디 있었냐?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라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다이너스티, 구글로 검색하거나 전 세계 지도에 이 한나라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 북부까지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전 세계 교과서들 다 긁어 모아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도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계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진핑이 2016년 이후에 2017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때는 이 한국은 한반도 남북한을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6년에 철저한 계획으로 실행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해 놨으니, 동북공정을 해놨으니 전파를 하자, 전파공정, 선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6년에 발효가 되어서 야, 웹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만화, TV, 영화 시리즈, 전통 축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 이 중국의 역사를, 만들어진 역사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선봉이 된 것이 2017년에 시진핑이 이 중국의 수장도 이렇게 얘기하니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중국의 언론 기자들이 외국 배우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요, 이런 인터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역사 강의를 할 때 동포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부터 해서 저 위에 있는 수장까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고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김수로 허황후 기록 무시와 김해 김씨 족보 허구화, AD 42년에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야 연표, 상설 전시관의 가야 연표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2021년 12월에 바뀌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로왕 즉위라고 하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 수로왕 즉위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 열전에 김윤신 열전에 보면 분명하게 42년에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해가지고 이 금관국의 구세손인 구해왕까지 있었고,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삼국유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삼국유사보다 136년 전에 삼국사기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출처는 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AD 42년의 출처는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표기해야 되는데 삼국유사에만 이렇게 나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 가보면 알라가 멸망을 언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일본서기라고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여기만 왜 표기를 했느냐? 이것은 가로 열고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출처를 표기해야 돼요. 출처가 뭐다? 이 내용의 출처는 뭐다라고 하는 걸 표기해야 되는데 이 건국 부분에서만 가로 열고 삼국유사라고 나오거든요.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서기 42년에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했고 48년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영화로도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1시간 반짜리 영화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허황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은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헌적 근거, 그 다음에 유물 DNA, 여러 가지로 해서 모든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야 건국의 국조 김수로왕을 삭제함으로써 가야
조를 부정하고 가야의 초기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가야 특별전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3, 4세기에 이르러서 변화는 가야로 성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가야의 건국이 42년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3, 4세기에 이르러야 그때 가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년 가야가 아니라 거의 2, 300년의 가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야도 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론은 일제 관변 학자들이 제공을 했는데요. 스다 소키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사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서 우리 왜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 가야를 공격했다. 신라를 공격하려고 가가지고 가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임날본부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초기 기록, 상대에 보이는 모든 기록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기록,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칠국이 신공항우가 우리를 정벌해서 한반도 남부에다가 이게 칠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고대사학회의 연구 동향은 이렇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었다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춰보아야 된다. 보십시오. 여기 가야의 개국 연대는 3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사학계의 경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뭐냐면 신라도 3세기 후반, 박혁거세의 어떤 신라의 건국 이런 것도 전부 전면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3세기 후반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불신론,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 모든 내용 불신론, 결국에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초기 역사를 불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 김수로 왕릉 앞에 플랜카드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 대선 후보 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가야 문화 복원 2단계 시행 및 가야사 왜곡 바로잡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중도 춘천 중도 청동기 역사 유적 위에 레고랜드 공사 강행 방치입니다. 구석기부터 시작되는 구석기, 고조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 위에 레고랜드가 지어졌습니다. 고인돌 100개를 없애고 레고랜드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에 어이없이 우리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도 유적지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것이 선사시대 유물 9,000점, 선사시 집터 1266기, 고인돌 170기, 청동기 유구가 1,400여 개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 유적은 한국 고고학 역사상 청동기 시대 최대 마을 유적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고고학 잡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지성묘 묘기가 170기가 있었는데 점점 사라졌어요. 지금 55기가 남아있고 최종 이전 복원할 것이 이제 30기가 남아있습니다. 유구가 3,300개가 있었는데 100분의 1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적 공원 이전할 수 있는 게 복원 유구가 3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건 5월 5일에 레고랜드가 열었습니다.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서 열었는데 이때도 이렇게 레고랜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개장 코앞까지도 원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선사 유적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내팽겨치고 있다. 지금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고랜드 유적 공원은 첫 삽도 지금 못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유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유산이다. 이거를 반드시 이런 유적 공원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7번째, 인하대 3대 국책 연구 사업 일부 학계의 조직적인 방해로 출판 보류. 인하대에는 고조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고조선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을 연구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1월 조선사 35권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약 16년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 일본어로 만든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사 35권인데요. 이거 일본어로 된 거 번역해보자. 번역을 착수한 겁니다. 연구사업은 최종적으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복귀대 김희연 연구TV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14년부터 연구자가 참여, 2015년 과제 수행에 착수, 그리고 5년 후인 2019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시대 우리 사서가 20만 권이 불태워지면서
2016년, 2022년,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일제 조선사 말살 기간을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건데요.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조선사 35권 2만 4천 쪽 분량의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의 역사서입니다. 1937년까지 16년간의 기간 동안에 천문학적인 거액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맞춰 보니까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한국사하고 이 지금의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35권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계에서 2015년에 한국 중세사학회를 앞세워서 압력과 저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의 국경이 잘못됐다. 옛날 그 일제시대 관변학자들이 축소시켜 놓은 그 고려의 국경, 뭐 서쪽 국경, 동쪽 국경 전부 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잖아요. 한국 중세사학회를 앞세워서 압력과 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팀에 번역사업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의문이 간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몰아간 겁니다. 이렇게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사 35권의 번역사업 이것이 완벽히 드러나서 이 조선사 편수에 이것이 완역이 되어서 지금의 학계, 지금의 어떤 학계의 이론 프레임과 같은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가 이덕일 박사팀의 민족사학의 독립운동사 출간을 금지했다. 식민사관을 비판하면 출판 금지라는 정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한중연의 이 사업은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수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제의하여 만든 사업이었는데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사업이다 보니 식민사학 계승자들이 강단사학회에서 아무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가람 연구소가 단독 신청해서 따낸 것인데요. 3년 만에 당초 목표대로 15권의 저서를 제출했는데 교육부와 한중연이 4권의 책을 출간 금지를 시켰습니다. 출간 금지시킨 책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이병도 신석훈의 해방 후에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 한국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입니다. 이 4종의 연구소는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 과제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 15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한중연과 교육부가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 출간을 금지하고 연구비를 환수하라 끈질기게 요구해온 저서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출판 금지 및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린 4권을 한가람 연구문화연구소 이름으로 출판을 간행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식민사학 비판한다고 출판 금지를 시키는 이 정부는 조선총독부 기관이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한사군이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독립운동가들은 일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를 출판 금지를 시킨 겁니다. 이걸 출판 금지시켰다면 결국엔 뭐냐면 아까 그 중국의 중국사 홍보 영상에서 한나라가 한강 이북을 지배했다는 이거를 사소한 실수라고 삭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것이 이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부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탄압하여 촛불정권 대한민국은 전혀 광복되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19대 안병우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 세계 한국학을 알리는 곳이잖아요. 그 센터가 되는 곳인데 여기서 역사학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강원, 장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에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강원은 주류 고대사학계의 중국 식민화를 완성한 당사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노태돈이 맞다라고 했는데 노태돈 교수는 최근에 4월 14일 부산에 와가지고 만리장성이 평안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크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노태돈 교수라든지
그 이전에 뭐 이병도 박사라든지 전부 한반도 북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8일에 반크는 만리장성의 역설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었어요.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뻗었다는 모든 지도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거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게 평양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덕일 교수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판 금지 및 연구비 회수 압력 등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가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8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8가지의 내용은 뭐냐? 가야의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라는 겁니다. 김수로왕의 건국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바르게 실천하라.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에 올바로 적극 대응하라. 일본의 역사왜곡 임나일본부설에 적극 대처하라. 우리의 찬란한 역사 유적을 올바로 보존하라.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총성 없는 동북아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역사는 이게 영토는 광복되지만 아직 역사는 광복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역사를 광복시키는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수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